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가끔 아는 사람들 또 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이요. 미국의 특봉 환자들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과거에 무슨 박바라고 불리우는 과거 전 대통령의 추종자들한테라도 다 배척하지 말고 포용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무슨 성격상의 문제 때문에 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이나 또 만들고 있는 행명 21에 제 개인의 이해관계를 크게 결부해가지고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남들을 배척하고 포용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요. 한국의 정치나 사회 시스템, 국민의식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면 좀 뼈아픈 소리를 하고 무조건 다 포용하고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는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 동당의 김종인, 김할배가 할 이야기고 안철수가 할 이야기지. 누군가는 무조건 같이 가자, 다 포용하자, 화합하자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무능하고 문제가 있어 척근 끼고 놀다가 실각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식과 사고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제 방송에서 그런 부분들을 포용하고 껴안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제가 안고 가고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도 안 하고 또 다른 또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가짜 뉴스나 또 다른 프로파간다가 있으면 역시 또 거기에 쏠려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 사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를 퇴행시키고 후퇴시키고 망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행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한다고 그 사람이 고치느냐? 고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대깨문이나 대깨터나 박바나 이런 데서 빠져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일반 국민들이 지나치게 정치에 몰입해서 목숨 걸고 계급품을 물면서 다른 자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부분은 그건 정신 이상증에 가까운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 중에 살만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할 일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아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 돈 벌기도 또 벌은 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식 챙기고 하기도 하루가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 하루 앞가름을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광적인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번에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들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자기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에 살만한 사람은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야 되나 신경 안 쓰고요. 적당히 쳐다보고 즐깁니다. 인생을요. 자기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그런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계급품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거는요. 뭔가 하면 일종의 현실 도피이자 더 나아가서 가상현실에서 대한현실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좀 병이 들어있다라고도 저는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수의 현실요. 현재 한국 보수의 저런 리더 수준이나 저런 가치관 수준, 또 국민의 동당의 김할배가 발표한 어제의 그 부동산 정책 수준을 가지고 한국의 보수가 집권을 해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더불어 거수기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중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김동연이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10%나 뒤지고 있는 서울의 시장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내서 양쪽의 표를 흡수하려고 시도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도 마찬가지로 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더불어 거수기당이나 대깨문이나 문가리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시도라도 할 줄은 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저들이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겠지만은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한국의 보수라는 자학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아스팔트 보수는 더 태형적입니다. 오늘 광고가 아주 골 때리더만요. 윤석열 총장이시여 하고요. 보수가 광고를 내서요. 뭐 유튜브 집회한다면서요. 그게 윤석열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몇 달 전에 1년 전에는 어떠한 입장을 보였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것은 윤석열을 언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게 윤석열을 도와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박근혜를 깜빵 보냈다고 그렇게 욕하던 윤석열을 보수의 제가 볼 때 8, 90%가 윤석열을 신주받들듯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철학과 소신과 원칙과 신념이 없기 때문에 될 만한 그림자를 찾아서 항상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허공의 질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수는 언제 새로 정비되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지난 총선에 대패하고 그 다음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그러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올해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까지 선거 사이에 1년 동안의 정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수로 도저히 극복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도 있었어야 되지요. 기껏해야 황교안식의 민부론이라는 게 국민 아는 사람도 없이 무슨 보수의 지식인이 6개월 동안에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김종인을 데려놨지만은 그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수구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투기 쉽게 하도록 하는 정책을 하라고 긴급 기자회견 행태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무엇 때문에 데려놨냐? 기존의 보수가 가지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기존의 보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데려난 거냐? 아니면 영감이 정말 기술자라서 요리를 잘해서 데려난 거냐? 아니면 보수의 인물이 없어서 그거라도 갖다 놔은 거냐? 정말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존의 보수 지금 리더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요. 바닥에 있는 아스팔트들은 윤석열이한테 줄 서서 한 자리 좀 챙길까 이 생각이고, 또 그 말고 좀 잘 나간다라는 저 배지담 보수들은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원 집중부제나 좀 돼가지고 국회가 힘을 가지고 대통령 청와대가 힘이 빠져버리고 국회의원 배지가 힘이 세지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장관도 한번 해먹는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국회의원은 충청도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만들자 하고 자빠졌고요. 항상 탄핵당하고도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 반성과 자기 청산 쇄신을 하지 못했고, 지방선거의 개피를 보고도 또 2년 뒤에 총선이 있을 때까지 청산을 하지 못했고 더 태형적인 황교안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그렇게 지고도 패배에 일조했던 김종인을 데려다가 또 1년을 허송세월을 합니다. 그럼 이대로 놔놓으면 또 내년 대선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을 하다가 또 극적으로 패배하는, 분명히 문가리는 사라져버렸고 중도로 변한 저들에게 지거나 아니면 개헌당해버려서 여야가 없어지는 문재인의 테러를 열어주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기회 있을 때 자기 청산과 반성을 해야 마지막에 웃는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요 우습게 바라보겠지만은 저는 한국 사회가 뭐가 문제고 세계가 뭐가 문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저는 동물적으로 또 학습을 통해서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걸었어요. 이게 내 아이디어지만 누구든 갖다 쓰라고 이 보수판에 이 아이디어를 던져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매몰되기를 바랬지만은
자,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기득권 숫골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젠다를 받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노총 해체나 외국 노동자 추방까지도 못해요. 그럼 보수라면서 이 말조차도 못한다면 이게 무슨 보수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자생적으로 정리될 능력을 상실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건 외부적 충격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다 이 소리 하는 사람도 포용하고 저 소리 하는 사람도 포용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가야 된다. 그거는 죽도 밥도 아니고 해석으로 가자는 겁니다. 앞으로 저한테 그런 글이나 댓글을 보내면 전부 보지도 않고 삭제시키겠습니다. 그건 저한테 대한 모독이에요. 지금은요, 내가 악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현실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황당한 소리를 하는 집단들을 청산하고 그들을 추방하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보수라는 것은 이제 소멸되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집단으로 전락할 거라는 겁니다. 문가리가 밉지요. 솔직히 말할까요? 저 문가리가 정말 흉악한 집단인데 저 집단이 변해가는 속도도 못 따라가는 게 대한민국의 숫골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골이 문가리를 못 당한다는 거예요. 숫골 수준으로 문가리를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각을 세우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투쟁을 하면서 각고 다름을 분명히 하면서 이 보수판에요 돌을 던져야 거기서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서 논쟁이 생기고 그 속에서 깨달음이 생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최악을 맛보고는 또 후회를 합니다. 이제 1월 20일이 지나면特봉 대깨 터들 중에 일부는 또 정신 차리겠죠. 종말에 가서야 깨닫는 사람은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그건 자기 스스로 덩신 바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은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전부 다 끝까지 가서 망해보고야 안다면 그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저보고 무슨 고집이 세다, 독고다이다, 포용력이 없다, 혼자 간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나무란다, 사회 지도자가 그러면 되냐? 우리나라 사회 지도자가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말을 하지 않고 두루두루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니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라는 겁니다. 저는 각고 다름을 앞으로도 분명히 더 각인시키면서 제가 갈 수 있는 만큼만 가겠습니다. 저한테 대한 어설픈 충고는 사양합니다.